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은 한 3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면은 바로 분석부터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이제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도 제가 이제 이번 7월 말이 되면은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 요 3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당연하게도 저도 조합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 단 두 조합만으로 기록해드린 10연승 이상 기록들 7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 따로 숲TV 제 방송국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제가 하나하나 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링크 따라서 아무거나 누르시고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또 확인 가능하십니다.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 드렸으니까 데이터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여기 또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거 타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오픈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고요.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하나 열려 있으니까 그거 가입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주 패키지나 월 단위로 짤막하게 끊어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또 오랜만이죠. 거의 뭐 이번 배트맨 중단 기간 5일 정도 이제 또 데이터표 발송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중단 기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또 운이 좋게 또 주간 올킬을 내드리고 갔기 때문에 오늘 야간도 또 한번 첫날도 올킬 한번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7, 8월부터는 미국 축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월부터 시작은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7, 8월은 해외 축구가 없죠. 비시즌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해외 축구가 대부분 미국 축구가 아마 주력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제 1티어 정말 뭐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형들이 아마 2년 정도 제가 해드렸으니까 아마 인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축구만큼은 또 제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야간은 금액업이고요. 메이저리그 금액업도 한번 올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필라델피아와 신시내티 경기부터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좀 강조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필라델피아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오랜만에 프리뷰라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미출님 별풍선 섭섭은 777개 고맙습니다. 접종기원. 조금 이제 프리뷰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 오늘 헤수스 루자르도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4점대고요. 우리가 이제 루자르도가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 좋았던 구위, 방어율 1점대의 구위는 확실히 아니죠.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을 분명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얘도 싱커를 주구조로 던진 선수다 보니까 구위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피홈런 그리고 피장타 수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루자르도가 그렇게 막 장타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점을 일으키는 부분은 많이 없긴 합니다. 특히나 또 이제 구위 몰빵 투수답게 홈 경기에선 더 좋은 모습들, 원정 경기 방어율 4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조금 더 홈 경기에서는 좋은 피칭을 한다라는 거, 그게 루자르도의 강점인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루자르도가 자꾸 주자를 쌓는다라는 거죠. WHIP 수치가 이제 평균적인 A급 선수들보다는 좀 많이 높은 1.4점대 수치라는 거, 그건 조금 불안하다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주자를 쌓아놓고 장타를 맞게 되면은 어쨌든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조금 불안한 형태 유형이다. 또 신시 선발 투수가 오늘 앤드류 에보트입니다. 뭐 이제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5손가락 안에 꼽아드리는 메이저리그에서 제가 또 가장 선호하는 그런 선수인데 일단 이 선수 이번 시즌 7승 1패 방어율 1.79점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직까지 앤드류 에보트가 좀 더 검증이 돼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이 정도까지 증명을 했으면 이미 앤드류 에보트는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2년 전에 데뷔했을 때부터도 정말 뭐 미친 피칭 내용들 매 시즌 보여줬고 지난 시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보다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있다. 특히나 앤드류 에보트의 강점은 좌완인데
한데 구속도 준수하고요. 좌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디셉션은 굉장히 또 좋은 흐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고,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선수의 이런 로켓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제구가 되는 선수다 보니까 젊은데 구종값 잘 나오죠. 그리고 제구 잘 되죠. 구속값도 잘 나오죠. 회전수도 준수하죠. 그 좌완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쁠 수가 없는 유형입니다. 뭐 어쨌든 평균값 이상은 늘 해준 선수다. 다만 최근에 조금 불안한 게 구위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종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피홈러치가 좀 늘어나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장타값이나 피홈런 수치 이런 게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불안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앤드레버트 쪽에다가 역배 쥐어주면은 좀 웬만하면 반대팀 잘 안 봅니다. 신세 역배 쪽이나 프랜스 쪽 보고 싶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피홈런 수치 또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OPS가 상당히 좋습니다. 피홈런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라서 어쨌든 양쪽 선발 싸움에서는 아마 팽팽할 거예요. 1점 차 안쪽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뭐 동점 뭐 1대1, 2대2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뭐 어쨌든 1점 차나 2점 차 안쪽으로 떨어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어느 정도 배당 챙겨가실 분들은 필라델피아 일반승 고려 한번 해보시고 나는 배당 상관없다. 좀 어쨌든 안정감 있는 주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신시내티 프랜스 이게 해외 사시는 분들은 1.5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배트맨 하시는 분들은 2.5이기 때문에 앤드류 에버트가 2.5 핸디캡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훌륭히 이거 저는 경쟁력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시내티 프랜스 또 승일무 배당 아예 높게 가져가실 분들은 승일무도 도전해 볼만 하겠고요. 그리고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간이 다 괜찮았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뭐 선호하는 구간이죠. 적중형님도 바로 퀵뷰 한 장이랑 보내드렸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 매치와 그리고 뉴욕 양키스 경기입니다. 좋았던 경기는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브웨이 더비다 보니까 이 뉴욕 더비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그런 경기인데 일단은 뉴욕 매치 선발 투수가 아직까지 이제 미정으로 나와 있긴 한데 아마 이제 하겐만 선수가 저스틴 하겐만이 선발 등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이너 리그에서 뛰었던 그런 투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이 선수가 강점 자체는 어쨌든 이닝을 좀 잘 먹는 그런 유형이긴 한데 문제는 얘도 한 번 터질 때 좀 크게 터지는 그런 형태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타선, 뉴욕 양키스의 어떤 그런 중심 타선, 강타선을 상대하기에는 다소 조금 경험치적인 부분에서 부족할 수도 있다. 특히나 이렇게 큰 매치업, 그러니까 뭔가 더비 같은 매치업에서는 이런 이제 경험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 그리고 더비라는 특수성에서 오늘 매치 선발투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치도 형들 생각보다 그 마이너 투수들을 아무나 올리진 않습니다. 얘네들도 마이너를 잘 키워요. 그때 언제였죠? 얘들 마이너 한번 올려가지고 걔가 6이닝간 1실점 했나 한번 그 구간도 한번 있었었는데 저번 달이었는데 아무튼 얘들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투수를 잘 올리긴 합니다. 그런 좀 강점은 있고요. 양키 선발 투수가 오늘 마커스 스트로먼입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울 8점대인데 얘도 아직까지 뭐 선발 경험이 이제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선수고 뭐 전체적으로 스트로먼이란 선수는 그래도 이제 기본값 이상은 늘 해줬던 그런 선수였다. 다만 이제 이 선수도 이번 시즌부터 좀 피장타에 대한 좀 리스크를 분명하게 끼고 있는 그런 또 선수고 또 더비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타격 대 타격으로 이루어질 경기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저는 배당도 높은 양키스 쪽을 골라보도록 하겠고요. 선발적인 안정감도 사실 마이너리그 투수보다는 그래도 조금 메이저리그에서 경험치가 있는 이런 스트로먼이 이런 더비리그에서는 좀 강하지 않을까 해서 양키스 역배 그리고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요. 뭐 어쨌든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이거 전체표에도 제가 별 반개를 찍어드렸는데 다만 뭐 배당적인 뭐 메리트들 이런 건 괜찮았고요. 언더바도 이제 오바 볼라 그랬어요. 빠따대 빠따기 때문에. 근데 이게 9.5입니다. 이건 좀 높다라는 생각에서 언더 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아마 어느 정도 그냥 뭐 빠따에 대한 가능성, 배당에 대한 메리트만 보고 양키스 역배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매치도 형님 만만치 않게 지금 못하고 있어서 얘들도 진짜 빠따 기복이 이번 시즌 너무 심해. 자, 아무튼 다음은 시애틀이랑 피츠버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 형님 데이터 발송됐나? 요거 잠깐만요. 표 발송된 거 한 번만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호환하셨는데 그 생방송 호환하셨는데 데이터 못 받으신 분들은 못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또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 올려주세요. 자, 시애틀 선발 투수가 오늘 브라이언 우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2.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브라이언 우 같은 경우에도 시애틀에서 믿고 볼 수 있는 홈 선발 투수죠. 기본적으로 시애틀은 홈에서 잘 던지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이제 브라이언 우다. 얘도 홈 경기에서 방어율 2점대, 평균 수치보다 많이 좋아지는 현재 브라이언 우고, 또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오늘 베일리 폴터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3패, 방어율 3.6점대고, 원래 제 베일리 폴터가 제가 웬만하면 베일리 폴터 원정 경기는 형들한테 가지 말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베일리 폴터라는 선수가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원정 경기만 갔다 하면 홈런 한 개씩은 꼭 맞고 돌아온 선수였어. 그래서 제가 이 선수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냥 그 일진놀이 하는 게 어떨까라고까지 말씀드렸을 정도로 이제 불안했던 투수였는데, 이번 시즌 정말 좋아졌습니다. 피츠버그가 지금 워낙 투수 왕국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번 시즌 아무래도 뭐 장타율이나 이런 피홈런 리스크를 많이 줄이게 되면서 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역시나 이번 시즌도 원정 경기는 못합니다. 피홈런에 대한 수치가 너무나 높다라는 거. 피홈런이 아니라 OPS 구간. OPS 구간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 또 방어율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가 3점대인데에 비해서 원정 경기가 4점대로 좀 근소하게 올라가는 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애틀이 홈 경기가 약합니다. 빠따 자체도 좀 많이 식는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벨리 폴터의 그 원정 경기에서 불안감이 오늘 얼마나 드러날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브라이언 우가 선발 등판하게 되고, 어느 정도 원정 경기에서 약세인 피츠버그, 그리고 피츠버그 최근에 뭐 어쨌든 빠따가 빵빵 터지긴 합니다만, 피츠버그 빠따는 사실 이번 시즌 초반에도 터졌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겠지만, 뭐 그러면서 피츠버그 연승 달리다가 갑자기 확 죽었죠. 그러니까 피츠버그는 뭐 기본적으로 워낙 최근에 이제 빠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메이저리그 팀이다 보니까 평균치를 맞추자는 구간에서 아마 좀 빠따가 터졌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경기는 시애틀 승에다가 승일무, 그 다음에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요미우리 경기를 요미 승에다가 승일무에다가 언더를 다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그 경기랑 좀 상당히 좀 결이 비슷한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애틀, 그 다음에 승일무,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간 10배당 이거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코하마가 언더가 나면은 이제 오늘 고배당, 주간 고배당 10배당짜리가 하나 이제 살아있어가지고 이게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요코가 오바 났어? 그게 오바가 났어? 8회 초까지 3점이었는데 여기다 봐야겠다. 자, 그 다음에 토론토랑 에인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1 됐어. 한신이 막판에 또 9회에 또 점수 많이 냈구나. 자, 토론토랑 에인절스 경기입니다. 자, 오늘 토론토 선발 투수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경기인 게, 토론토 선발 투수 오늘 에릭 라우어입니다. 이번 시즌 4승 1패, 방어율 2.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에인절스 선발 투수가 오늘 카일 핸드릭스입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 방어율 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 게, 이 경기가 재미있는 이유가, 토론토 선발 투수 에릭 라우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미러키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토론토 와서도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 이닝 히팅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닝을 많이 먹는 투수는 아닌데, 대신에 그 적은 이닝을 좋은 고위값과 이제 수많은 수싸움으로 뭐랄까 가장 오늘 승리가 필요할 때 꺼내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도 거의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이닝 히팅이 안 됩니다. 평균 이닝이 4이닝 거의 뭐 롱 릴리프. 선발로서는 사실 좀 뛰기가 좀 애매한 그런 형태의 유형인데, 또 잘 던집니다. 또 그 본인이 맡은 바 2점대 방어율로 잘 끊어주는 그런 편이고요. 에인절 선발 투수 카일 핸드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믿고 걸러라 형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만큼, 핸드릭스가 뭐 이번 시즌 사실 이닝을 많이 먹고 뭐 좋은 성과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인절스가 쓰는 타입은 아니죠. 지난 시즌 워싱턴의 그 패트릭 코번, 그 선수의 어떤 롤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쳐맞고 실점을 많이 하더라도 너는 이닝만 많이 먹어라. 그냥 뭐 5실점을 하던 6실점을 하던 5이닝 6이닝 먹어주고 내려와라. 이게 이제 에인절스가 지금 또 리빌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핸드릭스가 쳐맞아도 안 내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9.5긴 합니다만 오바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오 같은 경우에도 긴 이닝이 안 됩니다. 4이닝을 던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또 토론토도 불펜을 돌려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적지 않은 득점이 날 것 같다라는 거, 요 경기는. 여기에다가 또 토론토 홈구장 로저스 필드가 어쨌든 로저 센터가 아무래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 아무래도 인조잔디다 보니까 조금 더 땅볼들이 이제 내야 안타가 되는 경우들도 좀 많고,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홈 2점을 살린, 아무래도 오바가 난다면 토론토가 승리하지 않을까. 토론토 승에다가 아마 승리하면 마인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토론토 마인에다가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자,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 선발 투수가 오늘 채코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오늘 올슨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3점대, 2.9점입니다.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채코니는 제가 클리블랜드 경기를 웬만하면 잘 안 챙겨가거든요. 최근에 프리뷰한 것도 보시면은 클리블랜드는 거의 좀 제외하고 프리뷰를 해드리는데, 제가 좀 클리블랜드 경기를 가져가는 구간이 채코니입니다. 채코니. 채코니 선발 등반을 좀 가져가고, 이유가 채코니가 그 홈이랑 원정이 되게 뚜렷해요. 던지는 피칭 스타일이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이 2점대, 홈 경기 방어율이 6점대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홈 경기에서 좀 홈런을 많이 맞습니다. 특히나 디트로이트처럼 최근에 홈런으로 게임을 끌고 나가고 있는 타선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성상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스는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몇 안 되는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는 투수.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도 보면은 원정에서 잘 던지는 투수가 거의 없단 말이지. 근데 올슨이 그나마 원정 경기를 좀 더 잘 던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양팀의 맞대결은 이게 디트로이트가 뭐 어중간하게 일반승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동배당도 받았겠다. 이 마인승 배당이 많이 높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거 고배당 쓰실 분들 마인승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하고, 그러니까 일반승에 대한 메리트는 딱히 없어요. 아마 클리블랜드가 프랜승을 한다라는 거는 역배를 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저는 차라리 디트 마헨승을 고배당으로 한번 써먹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언더오버 오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애미랑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샌디 알칸타라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야, 근데 샌디 알칸타라도 이제 좀 좋은데 팔려야 되는데 이 큰일이죠, 여러분들. 하여튼 샌디 알칸타라 이번 시즌 4승 8패, 방어율 7점대고요. 이거는 어디 못 팝니다. 써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미러키 선발 투수가 오늘 퀸 프리스터입니다.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 3.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샌디 알칸타라가 아무래도 그래도 홈 경기가 조금 더 낫긴 합니다. 얘도 싱킹 페스티벌 위주로 로케이션을 꾸려서 주구종으로 쓴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타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복귀하고 나서, 부상 복귀하고 나서 어느 정도 몸이 좀 갖춰져 있지 않다라거나 좀 구위가 떨어지는 모습이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장타율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미러키도 오히려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장타나 홈런이나 오페이스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좀 샌디 알칸타라도 좀 위험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러키 선발 투수 퀸 프리스터 같은 경우에도 또 피츠버그 산답게 원정 경기 약합니다. 원정 경기에서 역시나 좀 이제 OPS 장타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어쨌든 8.5를 잘 쥐어줬으니까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뭐 승리한다고 한다면 마이애미 역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사이즈는 그래도 마이애미가 좀 더 나으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또 퀸 프리스터가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근데 구위값 자체가 좋기 때문에. 자, 다음은 애틀랜타랑 볼티모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석이죠. 구종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애틀 선발 투수가 오늘 스트라이더입니다.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3.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찰리 모튼입니다. 이번 시즌 4승 7패, 방어율 5.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찰리 모튼도 애틀랜타 있었던 선수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애틀랜타 타선의 특징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높아요. 네, 그런 부분은 분명 맞긴 합니다만, 사실상 애틀랜타에서 버리다시피 방출된 찰리 모튼이고, 결국에는 애틀랜타 선발 투수 스트라이더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포심 구종입니다. 뭐 2023년도 때였죠. 그때 뭐 스트라이더가 10승 찍고 막 그렇게 할 때도 딱 요 구종 하나, 포심 페이스볼 하나로만 먹고 살았던 선수였고, 볼티모어 선발 투수 찰리 모튼은 제가 요 선수도 22, 23년도 때 많은 분들이
찰리 모튼 선발 때만 되면 제 방송 어디서 물어봤죠. 예, 커브 구종가치 몇 나오냐. 예, 이 형님은 커브 하나만 잘 던지면 됩니다. 근데 스트라이더는 지금 3경기 연속 계속해서 포심 구종가치가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고 지금 뭐 3.2점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얘가 이제 초반에 부상 복귀하고는 좀 흔들렸죠. 전체적으로. 근데 찰리 모튼 같은 경우, 이 형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커브가 마이너스 1.2점대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뭐 애틀랜타 홈 구간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찰리 모튼 형님이 또 원정력이 많이 약하기도 합니다. 결국 볼티모어가 승리하는 방법은 빠따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볼티모어 보실 분들은 차라리 오와 보시는 게 맞고 애틀랜타 보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일반승 정도, 저는 1.42배당도 이거 잘 떨어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스트라이더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거 애틀랜타 승에다가 오바 정도만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저스와 휴스턴 경기입니다. 일단은 그 쉬는 동안 제가 어쨌든 저도 쉬는 동안 뭐 분석 안 하고 데이터표만 발송이 안 된다 뿐이지 경기들은 다 챙겨보잖아요. 와, 근데 오탄이 최근에 그 162km 던졌잖아요, 형들아. 와, 정말 그거는 그러니까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우리가 메시의 세대에 살았고 그 축구라는 이제 인기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그러니까 메시보다도 더 나오기 힘든 선수가 오탄이란 댓글이 있더라고요. 전 100번 공감을 했던 이유가 이게 사실 오타니가 이제 50-50 그러니까 홈런왕 선수가 선발 투수로 등판해가지고 162km대의 볼을 뿌릴 수가 있다라는 거는 축구로 따지면은 공격수로도 발롱도르를 받고 수비수로도 발롱도르를 받는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물론 아직까지 뭐 오타니가 투수로서 뭐 사이영은 없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참 대단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다저스 선발 투수건을 벤 캐스파리오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뭐 이 선수는 다저스 팬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불펜입니다. 롱으로도 뛰었던 선수였고 필승으로도 뛰었던 선수였습니다.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 3.9점대, 4점대 기록해주고 있고 휴스턴 선발 투수건을 맥컬러스입니다. 이번 시즌 1승 3패, 방어율 6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저스도 그렇고 휴스턴도 그렇고 조금 더 홈 경기에서 많은 득점이 나오는 그런 두 팀이긴 합니다. 다저스도 홈 경기에서 좀 이제 홈런 비중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컬러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구위값이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구위값을 먹고 살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구위값은 훌륭하긴 하지만 문제가 이제 이닝 히팅이 그만큼 안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 선수가 피홈런 리스크가 좀 큽니다. 경기당 이제 이 두 개대의 피홈런 리스크라는 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될 만하다. 다만 이게 다 홈 경기에서 맞은 홈런이라는 거. 휴스턴 홈 구장이 은근 홈런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이 홈 경기에서 맞은 홈런이 대부분이고 원정 경기 방어율이 아직까지 빵점대긴 합니다. 물론 두 경기밖에 한 경기인가요? 한 경기 집다. 두 경기인가? 아무튼 경기 수가 많진 않지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뭐 다저스의 어떤 홈구장 그리고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이라는 걸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맥컬러스의 어떤 이런 불안한 이제 피홈런 수치는 분명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좀 생각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캐스파리오스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불펜 투수라서 이닝 히팅이 안 됩니다. 많이 던져봐야만 3이닝, 4이닝 정도기 때문에 많은 이닝 기대할 수 없고 또 불펜 데이 해야 되고 뭐 양쪽 다 오늘 아마 많은 득점이 나올 만한 그런 경기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승패를 논하자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메이저리그를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저스가 휴스턴을 정말 싫어합니다. 뭐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때가 19년이었나요? 18년이었나요? 그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에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다저스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앙금이 남아있어. 그래서 다저스가 휴스턴만 만났다면 좀 으르렁대는 게 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 아마 다저스가 좀 오늘 경기력에 작용이 되지 않을까. 전 다저스 승리 봅니다. 그리고 마인승에다가 오바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슬레틱스와 샌프란시스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최근에 이제 3안타 경기를 했어요. 안타, 싱글, 그 다음에 더블, 그 다음에 트리플까지 1루, 2루, 3루타가 다 쳤고 마지막에 그 홈런성 타구가 힘이 좀 부족했어, 그죠? 바로 이제 트랙 앞에 잡히게 되면서 사이클링 히트가 좀 아쉽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그때 LE랑 애리조나 경기였죠. 그 정말 마지막 그 타구가 넌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좀 많이 아쉬웠고 아무튼. 어쨌든 오늘 애슬레틱 선발 투수가 JPC였습니다. 이번 시즌 6승 7패, 방어율 5점대고요. 샌프 선발 투수가 저스틴 벌랜드 형님입니다. 이번 시즌 0승 5패, 방어율 4점대인데
한 선수는 이 제이 피셔스는 홈 경기만 했다 하면은 천만은 애고 이 벌랜드 형님은 이제는 진짜 은퇴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선수입니다. 뭐 어쨌든 홈런 수치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니까 애슬레틱스 홈구장, 그러니까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에서 그렇게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바라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애슬레틱스의 선발 등판한 홈 선발 투수 제이 피셔스랑 그 다음에 그 루이스 세베리노, 요 두 놈이 애슬레틱스 홈 경기 선발 등판하면은 웬만하면 걸으세요. 그냥 아무리 애슬레틱스가 좋아 보여도 걸으시고, 아니면 정말 가고 싶다 하시면 오바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시즌 제이 피셔스도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거의 6점이 넘어갑니다. 정말 불안한 형태의 선수고, 뭐 장타적인 부분이나 피오 패스도 거의 뭐 구할 때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뭐랄까 주력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투수다. 요거 샘프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스 역배로 간다면 어쨌든 프랜스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편이고, 언더바 오바까지 모두 보도록 할게요. 이건 근데 아주 쓸만한 경기 같긴 해요. 역배에 대한 뭐 메리트도 좋았고, 뭐 프랜싱에 대한 어떤 이제 그것도 좋았고, 그다음에 뭐 오바도 괜찮았고, 근데 뭔가 구미가 당기진 않네. 아무튼 자, 이제 미국 축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미국 축구를 궁금해 하셨을 거고, 또 미국 축구를 또 기다리셨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댈러스랑 이제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할게요. 댈러스가 최근에 많이 추락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그에서도 얘들이 지금 10위권, 10몇일 거야. K1072님 별풍선 777개 적중 기원. 우리 K형 감사드립니다. 바로 데이터 발송해 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댈러스가 지금 아마 제 기억이 아까 11위? 12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미네소타는 지금 3위권이죠. 그만큼 차이는 많이 납니다. 차이는 많이 나지만,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댈러스란 팀은 결국에 이번 시즌에 아코스타라는 선수를 이제 신시내티에서 데려오게 되면서 본인들이 부족했던 이선을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격력 자체가 완전 떨어지진 않습니다. 기대의 득점값 자체는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고, 댈러스도 오늘 결장자가 좀 있긴 합니다만 핵심 자원들은 오늘 다 나옵니다. 아코스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네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도 준수하고 홈이랑 원정에서 크게 막 그렇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미국 축구라는 그 리그 특성이 보통 이제 뭐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밴쿠버 같은 이런 1등, 2등 다투는 팀들도 원정을 가면 역배를 많이 줘요. 신시내티도 보면 원정 가면 역배 많이 주잖아. 그만큼 보통 이제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통 홈팀이 대부분 정배예요. 근데 이게 미네가 정배를 받았어. 이게 이유가, 미네소타는 원정이랑 홈의 그 때를 많이 안 탑니다. 원정에서도 홈 경기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미네소타긴 해. 자, 다만 미네소타가 어떤 팀을 상대로 보통 좀 강하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 좋은 팀들, 오히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어떤 밸런스로, 오버팀은 아니고요, 미네소타가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를 적절하게 이제 주고받다가 경기력으로 승리를 갖고 오는 타입이고,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닭공, 그러니까 공격력으로 확 밀어붙이는 팀들은 좀 약합니다. 전반적으로 수비력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밸런스로 경기를 끌고 나가는 팀들한테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많은 실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력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아코스타가 출전 가능한 댈러스라고 한다면, 그리고 댈러스가 역배를 받았어요. 홈 경기에서 형들 역배를 받는 게 이게 미국 축구에서 좀 흔하지 않은 그런 경우긴 한데, 아무튼 전 요거는 댈러스 프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프렌에다가 언더바는 뭐 그래도 양쪽 다 양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골만 넣어주면 오바 아니겠습니까? 2.5니까. 그래서 오바까지 볼게요. 댈러스 역배, 그리고 프렌에다가 저는 오바까지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도 감독 바꾸고 어쨌든 경기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죠. 좋아지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홈팀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콜로라도랑 캔자스시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미국 축구에서 굳이 하나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경기를 조금 빼고 싶긴 했거든요. 뭐 어쨌든 자, 콜로랑 캔자스인데,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콜로라도가 최근에 어쨌든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 갤럭시도 최근에 홈 경기에서 두드려 팼고, 골치만 아니었으면 한 4대0 5대0 나왔을 거야. 그만큼 이게 콜로라도가 홈 경기가 고산지대라서 얘들이 홈 이점이 좀 뚜렷한 팀입니다. 원정 팀들이 대부분 좀 많이 버거워해요. 그만큼 콜로라도가 어쨌든 홈에서 2점을 누릴 수 있는 경기긴 한데, 다만 이번 시즌에는 콜로라도가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얘들이 홈 경기는 참 잘했는데, 이번 시즌 보면은 최근에나 잘했지, 경기 시즌 내내
홈 경기에 성과 못 냈던 팀이었고, 캔자스가 미네랑 비슷합니다. 두 팀이 비슷한 색깔의 팀이야. 얘들도 보면은 밸런스가 참 좋기 때문에 뭐 원정 경기, 홈 경기 때를 많이 안 탑니다. 다만 이제 캔자스가 최근에 이제 좀 경기력이 이번 시즌 그렇게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많아서 감독을 바꿨습니다. 근데 감독 바꾸고 나서 나락을 가고 있어, 얘들이. 그래서 최근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답답하고, 공격이 되면 수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바뀐 감독 들어오고 나서 지금 1무 4패인가 아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살짝 훑어본 부분이라 좋지 못한 경기였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많이 좀 경기력이 안 좋다, 캔자스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콜로라도가 홈의 이점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지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승이나 아니면은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햄무 정도, 뭔가 크게 이길 만한 느낌은 아니고 햄무에다가 3.5라고 한다면 저는 언더 요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크게 막 그렇게 좋았던 그런 경기는 아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들 양쪽 다 그 중원 결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콜로라도도 오늘 보면 중원들 다 빠지죠. 미알로 비치도 빠지고, 오늘 캔자스 같은 경우에도 중원 구간에, 그리고 수비수 구간, 주전 수비 2명도 빠집니다. 오늘 그만큼 좀 결장자, 누수자가 있는 상황이다. 자, 다음은 마지막 경기, 갤럭시랑 밴쿠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댈러스 경기 프리뷰해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갤럭시는요, 지구 꼴등 팀입니다. 15위에요, 15위. 지구 꼴등 팀이고, 밴쿠버는 지구 2위 팀입니다. 15위랑 2위 팀이 맞붙는데, 어디가 정배냐? 여기가 정배입니다. 갤럭시 홈이 정배입니다. 그리고 갤럭시가 홈 경기를 원래 잘해요. 정통적으로 홈 경기를 잘하는 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축구라는 거야. 15위랑 2위, 꼴찌팀이랑 2등 팀이 맞붙는데, 예, 어쨌든 꼴찌팀한테다가 정배를 지어줬어요. 그만큼, 그리고 뭐 밴쿠버에 뭐 큰 그렇게 누락자도 없어. 오늘 굴드 빠지긴 합니다. 중원에 어떻게 본다면 세트피스 할 때 제일 중요한 자원이 굴드인데, 걔가 오늘 빠져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디테일하면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굴드 없다고 밴쿠버가 경기를 못하는 팀은 아니고, 뭐 어째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수자가 좀 있죠. 뭐 그만큼 뭐 얘들 오늘 그 걔 누구더라? 리키 푸츠 빠지는데, 걔도 이제 여기서 공수 밸런스 잡아준 선수입니다. 갤럭시에서. 뭐 어쨌든 양쪽 다 오늘 굴드, 그 다음에 푸츠 두 선수 핵심 선수 빠지게 되고, 뭐 이거는 갤럭시가 최근에 어쨌든 1대1로 산호세랑 비기긴 했는데, 그 경기 우리 그때 제가 코멘트 드렸던 거잖아요.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산호세가 못했던 경기였지 갤럭시가 잘했던 경기 아니었습니다. 직전 경기는 바로 그 전 경기는 콜로라도한테 박살나고 왔고, 저는 이 경기는 분석이 의미 없는 경기라고 봅니다. 그 밴쿠버 프랜스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굴드랑 피치 둘 다 빠졌으니까, 푸츠 둘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전 밴쿠버 프랜스 그 다음에 언더. 이게 뭐 굴드 빠진 게 큰 문제라면 또 문제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나머지 공격 라인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문제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 경기가 다 좀 어렵긴 해요. 다 좀 난장판이긴 한데, 다 좀 그래도 쓸만한 구간들은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축구 3경기, 그 다음에 또 이거 메이저리그 9경기 전체 프리뷰 여기서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형님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내일도 미국 축구 많으니까 또 다들 또 들으러 와주시고, 또 숲TV 형님들은 제가 지금 전체표 띄워드리고, 뭐 괜찮은 경기 뭐 몇 개 좀 잡아드릴 테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추천 미리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